정치권 다음 소식은 전직 청와대 특감 반원의 폭로,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이 부분을 여러분께 오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예고한 대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해서 동향보고에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비위 혐의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특감반장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 비서실이 지금 진실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고발장의 취지이고요. 자유한국당이 고발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이미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했고요. 결국 이 문제가 검찰로 넘어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것에 대한 맞불적 성격이 있는 거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종의 대여 총공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고발한 사람들이 보면 민정 라인 전원이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이렇게 세 명이고,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우윤근 대사에 대한 인사검증, 이걸 제대로 안 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거고, 직무유기라는 부분은 정권의 실세와 관련된 비리, 다시 말해서 인사검증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걸 묵살했다, 그러니까 제의를 안 했다 하는 이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을 한 거죠. 예,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해서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검찰로 가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또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간에 과연 인정할까? 뭐 네. 이런. 그러면 예. 또 다시 또 특검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방이 계속 길게 이어질 것이다.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문제들 보면 사실 단시일 내에 뭔가 매듭지어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 앞뒤가 안 맞거나 국민들 상식에 안 맞는 대응들이 사실 이를 더 키워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그런 겁니까? 지금 이미 해명한 내용도 어제 한 게 다르고 오늘 한 게 다른 것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거는 그 행정관이 감찰반원이기도 하고 행정요원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가장 또 대표적인 게 그렇잖아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근데 왜 그걸 1년 넘게 방치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런 등등의 설명들이 야당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심지어는 유전자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대응을 계속하게 되면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내지 특별검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저는 세 가지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보여야 됩니다. 하나는 청와대 자체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특감 반원들에 대한 조사, 비리 내용들이 무엇이었든지 이 문제하고 동시에 대검에서 조사한 게 뭐였는지 이걸 빨리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비리로 제기되고 있는 우윤근, 이강래 씨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떻게 확인했는지. 세 번째로는 가장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위 민간인 사찰 문제거든요. 과연 그럼 왜 이런 조사들을 계속 하도록 방치를 1년 넘게 방치했는지. 지금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특감반원도 그런 거를 했다. 근데 박형철 비서관은 처음에는 김태우 씨가 어디를 조사하는지도 잘 몰랐다고 얘기했다가 그거는 김태우 씨의 주장이고 다른 특감반원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료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 계속 그런 뭐 내로남불식으로 답변을 계속하면 결국은 이것은 장기화되고 여권의 지지로 하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끝내 가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특감 반원 비위협과 대검 조사 이 부분은 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로 좀 이어져서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그것을 확인해서 조사를 의뢰했잖아요. 비위 의혹. 그럼 청와대에서 확인한 내용은 왜 안 밝히냐는 거예요. 비위 의혹. 그럼요. 그 부분을 밝혀야 한다. 그럼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우윤근 이강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명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우윤근 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임종석 실장을 고발한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다 확인된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야권과 국민들은 충분히 의혹이 갈 만한 내용이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민간인 사찰 얘기하셨는데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표현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청와대 대응 미숙에 관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한 9월 무렵쯤에 처음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면 청와대 설명으로는 불순물이 끼어 있는 보고서를 계속 올렸다는 것이 청와대가 판단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뭐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일이잖아요. 특감반 전원 교체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국민한테 상세하게 공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 내용들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 후폭풍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청와대 기강회의 문제는 지적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사찰 문제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놓고 얘기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비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정황이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뭐 동향 보고서 올린 거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뭐 사진으로 찍은 걸 지금 공개한 상황인데 목록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지시에 의해서 이런 동향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자기가 과잉 충성 의혹에서 이리저리 풍문으로 떠돌아다니는 것, 자기가 알아본 내용들을 취합해서 그냥 보고서 형태로 위에 보고를 올렸던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자기가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나서야죠. 나서서 언론에다가 진짜 그 안에 맥락이 뭐가 있었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길 전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게 더 혼란이 없을 거다. 김태우 수사관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나설 때가 전 됐다고 보거든요. 간헐적으로 언론사에 이렇게 언론사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흘리고 단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찔끔찔끔 흘리면서 지금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만약에 공익 제보자로서 오히려 본인이 그 나름대로 사회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걸 폭로한다면 나서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맥락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밝혀라.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사찰 논란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고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밝힌 내용을 보면은 김태우 수사관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사찰을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더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지시하지 않은 일까지 하고 다닌 것 같은 인상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보고하고 난 다음에 보고에서 지시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찰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내놨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찰이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청와대의 대응 미숙에 대해서는 정태근 의원과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것 하나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아예 공개적으로 나서서 기자들 상대로 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박문신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은 대검찰청이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청와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의 활동 또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 이것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가리려면은 그 내용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우선 그 첫 번째는
청와대의 김태우 수사관 고발과 자유한국당의 민정라인과 임종석 실장에 대한 그 고발 예. 이거를 병합해서 할지 분리해서 할지 이거를 일단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가 그 고발한 건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묻겠다 그랬는데 빠진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윤영찬 홍보수석이 얘기할 때는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고발하겠다 이랬는데 이분은 뺐어요. 이 부분을 빼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만으로다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상 기밀 누설만으로 하고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이 부분을 뺀 것 자체가 이 반대쪽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폭로 내용에 대한 수사 이거를 그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뺀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지금 그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원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던 것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재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큰 틀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조사라기보다는 그 김태우 수사관 개인에 대한 비리 이거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 하는 또 그 비판적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고려해서 잘 버무려서 이런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검사라든가 국정조사 이 부분에 대한 카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찰로서는 굉장히 지금 뭐가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정치권 소식 전하는 또 평가하는 패널분들의 의견을 보면 이 사안이 대단히 중차대하다.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남은 임기에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건을 맡게 된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것 말입니다. 일단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수원지검에 배당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태훈 의원님 생각을 듣기 전에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천동지할 일을 일으키고 김태우 특감반원이 지금 폭로를 했는데 그것을 관할 주소지 운운하면서 수원지검으로 보내서 본질을 덮으려는 축소 수사에 저희는 시도다라고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혜경 의원은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태훈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축소 수사를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찰의 수사 능력을 봤을 때 서울중앙지검이 제일 세다고 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문무일 총장이 거기에 속해 있던 수사관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남부지검이라든지 서울에 사실은 그 전에 뭐 반부패 수사라든지 기업에 대한 뭐 비리 수사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많이 했던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으면은 사실은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수원지검이 능력이 떨어지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감으로 봤을 때는 저거 왜 수원지검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예.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관할지 검찰에서 그 수사를 관할하고 있는 게 맞고 그런 원칙을 지켜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고민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이기 때문에 역으로 김태우 수사관한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것 같고요. 둘째로는 또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지금 반부패 비서관인 박형철 비서관하고 같이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로 좌천된 경험도 있고 같이 수사를 한 경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곳에서 만약에 수사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야당에서 또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부 자유로운 곳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수사 배당의 원칙을 따졌을 때 그랬을 땐 수원지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는 관련 언론 보도나 청와대의 브리핑 눈에 띄는 대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고 관련해서 청와대 해명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엔 특기할 만한 사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즘은 김병준 비대위원장보다
훨씬 전면에서 당을 이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말이죠. 청와대 특별감찰반 물론 지난번에 제도 개선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직감찰반 그냥 감찰반이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와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를 즉각 소집해서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얘기를 어떻게 봐죠? 운영위 소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국정원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하고 국내 정보 수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사실상 그 기능을 대행한 것 아닌가. 이 주장은 앞으로 민주당과 상당한 공방, 청와대까지도 가세해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박문신 의원. 뭐 구체적으로 실제로 국정원의 역할을 대행했다 이런 말 자체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정원에 일단 IO라든가 이런 기존의 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 기관, 인력들이 다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그런 걸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뭐 의혹 제기 정도, 이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숫자상으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국정원의 업무 자체를 대행했다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로 따지면 조금 많이 나간 거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특감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얘기들 중에서 이제 결국 이게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냐 아니냐가 또 다른 이제 관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나왔던 것이 이른바 그 텔레그램과 관련된 이 삭제 논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주로 이제 그 업무를 하는 공간이 텔레그램인데.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보안성이 좀 높은 카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들 동료 8명, 그다음에 데스크, 그다음에 감찰반장 이렇게 10명의 단톡방이 있어서 수시로다가 들은 얘기를 일보 형식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해가지고 그 단톡방에다 올려놓으면은 뭐 저 특검반장이라든가 자기 데스크가 그럼 그거 좀 조사해 봐. 뭐 이런 식의 답신이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이랬던 건데 그 텔레그램과 관련한 내용을 1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텔레그램 얘기는 아예 따로 주제를 잡고 감찰을 받기 전에 이제 그 당시 이인걸 특검반장이 이걸 다 지우게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그 뭐 열쇠라 그럴까요? 뭐 작은 단서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논의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덧붙이고 싶은 게요. 잠시만요.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매듭을 짚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얘기를 짧게 하죠. 텔레그램 얘기 부분은 박문신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국정원의 역할을 대행했다고 주장까지 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의 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반응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박문신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8명 정도다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한 수사관들이 검찰, 경찰 과연 국정원 기능을 대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자유한국당 주장이 너무 나간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뭐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은 관련돼 있는 어떤 증거나 사실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뭐 일종의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야당 입장에서 우리 이렇게 의심합니다라고 하는 걸 근거를 다 내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뭐 기자 생활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보 파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일 보고를 올린다는 것들도 알고 그러잖아요. 뭐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갖고 오는 게 예를 들면 정치부 기자가 정치인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정치인을 만났더라도 기업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관련돼 있는 동향이나 뭐 풍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들은 걸 일일 보고 형태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올린 게 과연 어디까지 걸러져서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또 거기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그걸 지시를 받아서 어디까지 확인을 했는지를 아직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 없는 이상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청와대가 밝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일단 걸러내고 필요한 부분 우리 권한 안에 있는 것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김태호 수사관의 경우에는 난 다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여기에서 어느 게 사실인지 어디에 접근할 만큼 구체적인 진실이 있는지는 판단하기가 이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DJ 정부 이래로 사실은 국정원이 계속 민간인 사찰을 해왔지요. 그리고 이제 뭐 노무현 정부, MB 정부. DJ 정부 이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군사 정권 시절에 그 정권은 당연히 해왔고 예. 그 사건이 다 터졌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나경원 의원 얘기가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야당에서 제기하려면 과연 촛불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유전자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감찰 조직을 왜 청와대에 두고 있어야 되느냐. 이 감찰 조직이라는 게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 때는 사직동팀 그걸 지금 개편해 사직동팀을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니까 개편하는 게 특감반입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실 저 자신이 사실은 공직기강실에서 사찰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예. 그래서 과연 당신들이 정말 민주정부를 얘기하고 정부정부를 얘기하면 왜 감찰 조직을 두냐. 실제로 감찰 조직에서 예를 들어 한편에서는 행정요원, 한편에 있어서는 감찰요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지금 조사한 거 아니냐. 아예 지금 감찰 조사가 나오지 않은 동안에도 조국 수석은 대통령한테 쇄신안을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쇄신안을 얘기하지 말고 감찰 조사가 다 나오면 감찰 조직 없애버려라. 왜 그러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감사원도 있는 거고 사정기관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최고 권력기관 내에서 감찰 조직으로 있으니까 거기서 사실은 합법과 불법 경계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권력을 진 사람의 속성은 뭔가 남이 모르는 정보를 취득해 오면 이뻐하게 돼 있습니다. 너 그거 계속해라. 그러다가 내가 예를 들면 사적으로 저 사람 한번 조사해봐 라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감찰 조직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번 차에 자유한국당에서 앞으로 청와대는 감찰 조직을 두지 마라 직속에.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감찰 조직을 청와대 안에 두고 있는 게 조금 전에도 그 연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고위 공직자 특히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대통령의 친인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런 감시하는 체계를 두고 있어야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깨끗한 정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법으로 지금 특별감찰관을 만들어놨는데 예. 그건 또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26개월 넘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박근혜 정부 때 2014년에 특별감찰관을 그걸 법으로 뒀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촌 이내의 친척 그리고 수석비서급 이상들을 갖다가 이 특별감찰관이 조사하게 됐고 그래서 이석수 감찰관이 문제가 돼가지고 자리를 물러나게 됐어요. 박근혜 정부는 그때 계속 이제 뭐 파파덕이 터져서 그렇다 치고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작년 5월 달에 특별감찰관 국회에다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추천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싸우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특별감찰관이 있다면 지금 조국 수석이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그 행위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이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볼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특별감찰관 문제로 해결하면 돼요. 자, 감찰 조직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정태훈 의원은 주장하시는데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 구분이 좀 필요한 건데요. 지금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 최측근 참모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나 나오고 있는 특감반은 지난번에 지방선거 대승 이후에 이건 정부 여당의 어떤 그 뭐랄까요 선거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도취돼서 이 어떤 기강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감찰반은 오히려 더 확대 개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밖에 있어서의 어떤 감찰 문제 이런 것까지도 사실 청와대는 생각하고 예. 고려하고 한 것이니까 결이 두 개가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저도 이제 예를 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저쪽에 카페에 가가지고 누가 내 언녀를 만났는데 내 언녀랑 무슨 대화하더라. 이런 것까지 다 엿듣고 다니면서 사찰했던 거 아닙니까? 저기 정권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밉보였는데 우리 거기 가가지고 밉보인 저 사람 어떻게 뭐 흠집이나 아니면은 뭐 지저분한 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태호 수사관이 만약에 그런 지시를 받고 직접 자기가
뭔가 누군가의 뒤를 캐가지고 낸 보고서를 만약에 공개했다 그러면 이번 사안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그랬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만 보고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이걸 사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해서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주장을 충분히 다 말씀드릴 시간을 드렸고요. 텔레그램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시죠. 아까 텔레그램 관련해서 한마디 하시려고 하다가 제가 주제를 좀 정해서 얘기하려고는 아닌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의혹이 있는 거죠.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자기가 예를 들면 전화기 내에서 그동안의 대화 내용을 지워버리면 복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김태우 씨의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그 상관이 지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죠. 상관이 지웠다라는 주장도 있고 동시에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내놓아라. 그래서 그 사안에 관해서만 조사한 줄 알고 동의를 해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휴대전화 최근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 지워져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관이 지운 거죠, 그요. 예. 그런 부분. 근데 텔레그램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될까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자유 아닙니까? 다만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 쓰면은 저는 카카오톡의 이 숱한 이모티콘 그 때로는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재밌게 서로의 마음과 그 어떤 심리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사용하지 못하고 아주 건조하게 이 글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오히려 좀 아쉽게 생각되던데 말이죠. 언론사 기자들도 텔레그램 쓰고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다 텔레그램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텔레그램 깔아놓긴 했는데요. 뭐 네.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썼다고 해가지고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전에 특감반 활동이라고 하는 팀을 그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아서 일부 이제 속가내는 작업은 했다고 하지만 원래 특감반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풍문이든 뭐든 정보를 갖고 오는 조직이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이하게 두었다면 특감반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데스크를 두고 뭔가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내가 정부 이걸 물어왔는데 그쪽 파트에서는 뭐가 있어? 그럼 자기들끼리 정보 교류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텔레그램 안에서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특감 반장이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그 권한범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것만 추려서 위에 보고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 걸러냈다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다 지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특감 반장이나 다른 특감 반원들 텔레그램 쓰다 보면은 다 그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 것까지만 지워졌다고 한다면은 그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텔레그램 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반장한테 내가 이걸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봐라. 근데 그 해봐라고 하는 내용이 공직감찰을 넘어선 내용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관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기록이 자기 모바일 핸드폰에는 텔레그램 방에 나와 있다는 건데 그걸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반부패 비서관이 자신들이 운영했던 내용 중에 문제가 있는 놈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특감 반장은 능동적으로 그것을 문제가 된 김태우 씨가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고요.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지웠다고 인정하고 나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삭제된 건 분명하잖아요. 본인이 삭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 전화기를 보진 않았잖아요. 그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한 거지. 우리가 그 지워진 거를 저 언론에 보도된 걸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텔레그램을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텔레그램의 속성상 그것을 삭제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청와대 특감반에서 그 텔레그램 방은 이미 다 파괴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동안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또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일하게 그것을 스스로 이제 폭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것조차도 지금 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뭔가 떳떳하지 못하게 조직 운영을 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정태훈 의원님 또 김성환 평론가 말씀 들어보니까 청와대 민정라인 특별감찰반 반부패 비서관실 쪽에서
남아있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은 지우면서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 한번 공개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다 파괴된 겁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다 파괴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상하게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청와대 안에서 말이죠. 사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인적 개편, 청와대 쇄신, 이제 집권 2기를 맞아서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총선에 출마할 내후년 이제 1년 한 5개월 정도 남은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이 터졌다. 청와대 인적 쇄신 얘기는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부분을 청와대에서의 나름대로의 인식이 어떤 그 조국 수석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실상은 어떤 현 정부의 개혁을 그 훼손하고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로다가 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박영선 의원이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실제로 사법개혁에 보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뭔가 내놓은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을 경질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현 정부의 또 일종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하고 직결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아마 거의 그 공유돼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 쇄신 문제가 나온다. 그것은 조금 청와대 내부 기류하고는 좀 안 맞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조국 수석이 경질되는 그 상황 그 자체를 거꾸로 청와대는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관점을 어느 포인트에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극대 극의 이런 양상이 좀 당분간 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꼭 이루겠다고 한 지 보름 만에 청와대 특감반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수석과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해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조국 민정수석 사퇴시키고 새롭게 분위기 바꿔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또 올렸네요. 새로운 전기 마련과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감동적인 인적 개편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